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큐브카 대표를 맡고 있는 김보선입니다. 반갑습니다. 향후에 미래, 아주 먼 미래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카시어링에서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절약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요금에 더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협업을 큐브 AI와 큐브카가 같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보여드린 영상은 실제 이제 저희 큐브카 코엑스에 있습니다. 삼성역에 코엑스에서 저희가 실제로 촬영을 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차량을 타고 이제 차량이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큐브카가 주차장을 이동한다는 걸 앱에서 또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은 혼자 주차장을 가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의 큐브 AI의 차별화된 기술, 저희가 주력으로 연구하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차는 수많은 센서하고 레이더 같은 많은 센서가 이용되는데 큐브카 AI 차량은 기전 인식을 좀 특화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낮추고 그 다음에 상용화 단계도 훨씬 더 앞당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차량을 다 이렇게 구분 인식해가지고 스스로 주차를 합니다. 이 사이에 운전자는 사무실로 올라가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볼일을 다 끝냅니다. 잘 주차하죠? 여기서 회의를 끝나고 나서 여기서 운전자는 다시 한번 차량이 주차된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올 때 차 이제 언제쯤 나와라 해서 앱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큐브카는 다시 이 약속 장소까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시간이 앱에도 같이 연결이 돼 가지고요. 약속 장소에 같이 와서 차를 타고 갑니다. 이상이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카시어링 큐브카와 이제 밀접한 내용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제한 시간이 있는데 아주 짧게 큐브카에 대해서 한 1, 2분 내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큐브카는 공유뿐만이 아니라 판매까지 이루어집니다. 개인 P2P 거래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여러 10만 대 이상이 되는 중소사업자, 단기 렌터카뿐만이 아니라 개인들까지 같이 차를 올릴 겁니다. 올리고 각 개인들이 자기의 차와 더군다나 여기 이제 보시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일 텐데 판매 가능이라고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추가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좀 시간이 조금 더 원래 예정보다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차를 올리고 사업자도 차를 올리지만 차를 판매하는 플랫폼에서 시승을 해본다든가 나도 한번 타보고 그 다음에 그거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까지도 저희는 P2P 카시어링에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공유뿐만이 아니라 차와 관련한 거래까지 이루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 큐브카의 일정은 저 1월 이전에 자율주행차 구토부승이 이제 이후에 나올 테지만요. 그러고서 2월 달에 런칭을 합니다. 런칭을 할 때 같이 자율주행차 체험 대여 프로모션을 상시 진행하면서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도 큐브카 앱에서 자율주행차 체험 이벤트에 참여해서 예약을 하시면은 자율주행차를 타볼 수 있습니다. 단 직접 운전은 안 되시고요. 뒷좌석에서 같이 자율주행 코스를 같이 이동하는, 그러니까 서울 시내 몇 군데 구간을 정할 겁니다. 그쪽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정도에 P2P 시승뿐만 아니라 차량의 거래 플랫폼까지 같이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 차들은 현재 실제 저희가 그 호스트, 그러니까 저희 차량을 등록할 사람들하고 같이 찍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희는 차량 하나하나 실제로 다 찍고 있는데요. 이게 아직 그 보정을 좀 거치지 않은 사진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차량도 점검을 하고 호스트와 함께 같이 차량을 찍는데, 이거는 저희가 2월 초에 앱이 이제 서비스 오픈할 때 그 안에서 다 예약하실 수 있는 차량들입니다. 저희가 현재 한 250대 정도가 지금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고 2월 오픈할 때까지 한 600대 정도가 준비돼서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각 차량들은 나름대로 많이 점검을 하고 호스트하고 서비스 교육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큐브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그 지도에서도 그 고르고 예약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울 시내, 그다음 수도권은 일정 거리는 다 무료로 배달까지 다 되고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다 이루어질 겁니다. 현장의 스팟 같은 경우에는 오픈하는 시점에 서울 시내는 한 2,000곳 정도의 스팟이 보여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도 충분히 무료 배달로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큐브카의 특징은 그 메신저입니다. 앱 내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예약을 할 때마다 바로바로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가장 큰 이제 메신저 예약을 하면은 호스트 같은 경우 사업자나 개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예약 승인, 예약 대기 이런 것들이 뜹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그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왜 밀렸는지까지 또 같이 얘기합니다. 에어비앤비와 유사하지만 그 차량의 특징이 같이 녹아 들어가 있는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특징은 또 차를 호스트와 게스트가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딜리버리도 있고요. 그래서 만난 시점에 호스트나 또는 게스트가 앱에서 출발한다 뭐 한다 할 때 사전에 자동으로 그 상호간의 그 도착 예정 위치나 예정 시간, 그다음 오는 것까지 같이 표현될 겁니다. 현재 이 부분은 그 현재 구현이 돼서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얼만큼 더 직관성 있게 하고 있느냐 많이 수정을 하고 있는데, 직접 사용을 해보면 매우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큐브카의 가장 특징 그 말씀을 드리면은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예약을 하면 자동으로 메신저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가족여행 할 예정입니다. 카시트 혹시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호스트는 예 있습니다. 카시트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객이 다음에 또 예약을 할 때 자동으로 이 메신저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메신저에 다 그대로 들어가서 앱내 메신저에 들어가서 차량 예약이 들어오면 호스트가 물어보지 않아도 이전 이력이 같은 그 게스트가 묻지 않아도 내역이 같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카시트가 필요하다고 하셨었는데 이번에 필요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호스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단골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호스트는 다른 그 중개 플랫폼에서 한 번 내 고객이 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 큐브카에서는 한 번 내 고객이 되면 그건 계속해서 내 고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구조를 갖고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객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고객도 그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호스트들의 나머지 차들도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카는 제일 가장 쉽게 호스트든 게스트든 차량이 필요한 사람들, 그 다음에 차량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제일 쉽고 간단하게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한 2개월 내에 오픈을 하는데 그때 많은 응원과 그 다음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김보섭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큰 역할을 해주신 큐브 인텔리전스 이봉영 CBO님께서 큐브 AI 사업 진행 관련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오늘 그 큐브 자율주행차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자율주행차 중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율주행차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자율주행차의 시큐리티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처음에 큐브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차가 없이 이런 것을 갖다가 그 플랫폼을 만들고 테스트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서 자율주행차를 실제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업 중에서 오늘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한 가지로 큐브 자율주행 발레 파킹 솔루션을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지금 106로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제 이런 그 자동차를 타고 어디가 가다가 보면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주차장을 찾느라고 또 시간을 좀 또 보내야 되고 주차장을 찾으면은 또 주차 빈 공간 찾느라고 또 이렇게 또 막 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주차하고 다시 또 올라와야 되고 이제 이런 뭐 번거로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운전 기사를 두는 뭐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주차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구를 보면 한 사람이 이제 차 가져 나와서 어디 특정 공간에 주차하는데 바치는 시간이 평균 20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분을 평생 운전하는 날로 이제 평균 내서 계산하면 그 총 시간이 이제 106일이 걸린다는 이제 연구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율주행차로 그냥 주차를 자신이 안 하고 그냥 차가 알아서 주차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구현하면 여러분들 생명을 106일을 더 저희가 연장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6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해서 106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6라고 뭐 요즘에 이제 그 아이돌 이름 같이 저희가 이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친구로. 예,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 시장을 크게 보시면 전부 이제 전 세계적인 공룡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글이나 애플과 이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테슬라 같이, 구글이나 애플 같이 그 IT 회사들이 하는 그 자율주행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폭스바겐이라든가 다임러 벤처라든가 볼보라든가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또 하는 자율주행차 사업이 있죠. 그래서 IT 회사들이 하는 자율주행차 사업하고 자동차 회사가 하는 자율주행차 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상당히 틀립니다.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고 또 구글이라든가 또 애플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사실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플랫폼을 가지고 가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현재 자율주행차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센서를 이용해서 앞에 이제 상황을 인식하면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라이더라든가 레이더든가 GPS라든가 여러 가지를 센서들을 갖다가 믹스해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추정밀 GPS 같은 경우 추정밀 지도를 쓰고 있고 저희 이제 여기 달려있는 GPS가 오차 변경이 대략 한 5cm 정도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런 GPS를 이용해서 지도도 지금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쓰는 맵이 아니라 추정밀 맵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더는 예를 들어 50m, 100m 내에는 라이더를 쓰고 그 이상 되는 거는 레이더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센서들을 갖다가 결합을 해서 지금 이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 여기 있는 차도 저희가 이제 총 비용이 사실은 거의 2억에 육박할 정도로 센서들을 많이 써서 아직까지는 상용화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죠.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공룡들하고 싸울 수는 없어서
과연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무엇을 할까를 아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로에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걸 갖다가 이제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도착하면은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보셨듯이 이제 요즘도 뭐 차량이 나오는데 주차를 갖다가 빈 공간 앞에서 자동으로 주차해 주는 게 이제 C죠. 근데 지금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빈 공간까지 가는 거는 아직 개발된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렛 파킹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 B분, 빨간 부분입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빈 공간까지 그 발렛 파킹으로 차를 보내는 그러한 기술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하루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분 정도를 줄여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실 주차하다 보면 막 빈 공간 찾느라고 스트레스가 생기죠. 그런 스트레스도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운전자들 중에서 뭐 여성분들도 뭐 그러시겠지만은 주차장에서 또 범죄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한 그 크라임에 대한 위험을 갖다가 저희가 또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주차장에서 이 자동차가 자율주차가 되면은 20분 정도는 더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쇼핑을 더 20분 정도 더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차 공간을 줄여주는 건데요. 자율자동차가 주차를 하는 전용 주차장이 앞으로 이제 되게 되면, 지금 주차장이 이렇게 옆에 공간이 넓은 거는 사람이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야 되는 공간을 갖다 추가로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자율주차가 되면 이런 공간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층짜리 건물이면 40% 정도를 줄여줄 수 있어서 한 층은 다른 용도로 건물에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들한테는 시간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소유자들한테는 공간을 줄여주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차의 기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금 지도, 추정물 지도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 사물들을 갖다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물들에서 이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경로를 갖다가, 지금 자율주행차는 이제 이런 경로가 없으면 사실 한 걸음도 이제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갖다가 예측을 하고, 그래서 이런 예측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좀 다른 방식을 썼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건 이겁니다. 사람이 운전할 때 사람 몸에 뭐 라이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레이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센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운전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단지 뭘로 운전하냐면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해가지고 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하는 방식, 그러니까 카메라하고 그 머리로 판단하는 거 딥러닝이죠. 이 두 가지 기술만 써서 자율주행을 하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처음 개발 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메라로 앞에만 보고 GPS도 없이 지도 없이 레이더 없이 운행하는 방식을 저희가 세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걸 막 하고 있는데 한두 달 전에 테슬라에서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는 앞으로 이런 라이더나 레이더 없이 카메라로만 하겠다고 자기네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좀 똑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이제 다른 뭐 주행은 아직까지 저희가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율주차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그 딥러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주차 공간을 갖다가 하나하나 학습시킨다는 것은 사실 너무 많은 주차장의 공간들이 다 틀려서 이것을 학습시킬 수는 없고, 또 주차장마다 또 생긴 걸 갖다가 다 학습시키려면 이것도 주차장 수가 수없이 많아서 이걸 다 훈련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 주차장은 대개는 8개 패턴으로 다 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생긴 게. 그래서 이 패턴마다 저희가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수십만 번 베스트 드라이버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방식을 저희가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주차장이 있으면 앞에 주차장에 도로를 인식하고 각 사물들을 인식하고 또 이런 랜드마크들, 기둥들을 인식하고 그래서 이것을 패턴화 시켜서 이 패턴은 십자 패턴이니까 어떤 식으로 주차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저희가 코어 기술이 이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지금 실제로 아까 그 차에서 보신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특허를 진행하고 있어서 나중에 특허가 나온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그 카메라로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메라 인식하면 자동차가 있고 펄슨, 사람들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예, 뭐 이런 그 트래픽 라이트, 교통 신호등을 인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동시에 인식하는데 이게 보시면 실시간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CNN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방식이었는데 저희는 이것보다 대략 지금 그 거의 1000배 정도 빠른 속도로 이제 동시에 여러 가지 사물을 갖다가 인식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렇게 그 한밤중 같은 경우는 인식률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는 이러한 그 한밤중에 깜깜한 곳에서도 거의 낮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하게 센싱을 하는 기술을 어느 정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모 그룹하고 같이 이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터널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앞에서 차가 올 때는 이제 터널 같은 경우에서 이제 화이트아웃 현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헤드라이트가 내 눈앞에 비쳤을 때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 다른 장애물들을 갖다 센싱하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광학 기술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광학 전문 그 엔지니어들도 저희가 이제 다시 뽑았고 일본의 그 그룹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것들 갖다 이제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저희가 자율자동차를 개발한 이유는 지금 상당히 그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그 스타트업들이 이 자율주행차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자율자동차가 없으니까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하려면 뭐 중국의 업체하고 하면 중국 업체에 가가지고 한 번에 100만 원씩 내고 그것도 어쩌다 허락 한번 받아서 테스트 한번 하고 또 와서 또 개발하고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자동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엔터런스 배리어 안에서 저희가 제한된 숫자 안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위퍼인데요. 지금 자율주행차가 보통 시속 그 100km 이상씩 달려야 되는데 사고가 나면 사실 굉장히 큰 대형 사고가 나고 얼마 전에 또 사망사고도 났고 어제도 또 대만에서 또 사고가 났는데요. 이런 것들이 고속으로 달리면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 데는 대략 한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이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하 주차장에서 발레 파킹은 시속 5km 이하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트롱거는 저희가 지금 보니까 그 자율주행차에 발레 파킹하는 회사들이 대략 개발하는 회사들이 한 3-4개 정도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율자동차 발레 파킹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은 GPS로 다 지금 자율자동차는 이동하는데 GPS가 지하주차장에서 안 잡히거든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센서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자기 현재 위치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자율주행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보통 가장 초정밀한 그 센서들도 15cm를 오차지만은 움직이는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1m에서 1.5m씩 위치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사실 지금 굉장히 불가능한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계신 이제 인더메시드 이태영 대표님하고 처음 시작할 때, 야, 자율주행차는 이렇게 하면은 사고 안 나지 않겠냐라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 방식을 채택해서 지금 저희가 가장 빠르게 상용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저희보다 더 빠르게 뭐 하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장 선두 그룹에 서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차의 상용화는 사실은 뭐 굉장히 그 10년 후라고는 하겠지만, 사실 지금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그렇게 자율주행차가 언제 되느냐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기술이 개발되면 개발되는 만큼씩 지금 적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반자율주행 차량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발하는 만큼씩 자동차 회사가 바로바로 갖다가 지금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자율주행 반려 파킹 쪽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동차의 자율주행 레벨을 갖다가 5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3단계를 향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론에서 보면 3단계를 넘어서 4단계로 가고 있는 회사들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저께 저희가 이제 그 국토부 국무총리님하고 국토부 장관님이 이제 그 퀸시티라고 이제 화성에서 그 자율주행 트랙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행사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현대자동차도 나와서 발표한 게 이제 3단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도를 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3단계 정도로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자율주행차가 4단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발레 파킹을 의미하는, 이번에 이제 그 전 세계 이제 자동차 협회에서 발표한 것은 4단계는 발레 파킹이 되는 것이 4단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발레 파킹 쪽에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발레 파킹 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목표는 이제 1년 내로 이것을 테스트를 거쳐서 한번 1차 버전을 상용화시키는 것을 좀 목표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교수님이 지금 핵심이 돼서 지금 개발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지금 같이 노력을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소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